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즉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한덕수가 내일 특검법 공포를 안 하면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속전속결의 방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은 지금은 국채의 위기 상황이라며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공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은 탄핵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러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등도 윤석열 요청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실장과 조태용 원장 등은 윤석열을 적극 말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총선을 앞두고 런종섭, 식칼상무, 대파값 논란으로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이 총선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결국 총선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에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 최소한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사 출신 전현직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조직한 사조직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이 조직한 이 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부대로 복귀할 때 불법적인 조직이 들통날까봐 우려해 어떤 대령의 여단 회의실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대령은 비육사 출신인 백여단장 직무 대리였습니다. 사조직이 부대를 점거하고 부대장의 이동까지 통제한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를 보니까 노상원이 계엄 2-3달 전쯤 김용현에게 윤석열의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고 이를 들은 김용현이 기뻐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거리형 복합상가 라페스타 중심거리는 주말인데도 썰렁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1년쯤 됐다는 한 상인은 오늘 손님을 딱 5명 받았다라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가스비 등으로 월 400만 원씩 나가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라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2003년에 문을 연 라페스타는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2집 수록곡 마이시티에서 언급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이 지경인데 다른 곳은 나을까요?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국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배달 외식 매출 건수는 1년 전보다 8%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이 구성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대행진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의 이런 처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트랙터 행진을 막아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경찰의 차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 윤석열 타도 집회를 끝낸 시민들이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남태령역으로 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를 위해 대절버스를 보내고 먹을 것, 따뜻하게 할 것 등을 보낸 시민도 있었습니다. 끝내 경찰은 백기를 들었고 시위대는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까지 진출했으며 예고했던 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